안녕하세요. 플라잉지 제네킴스입니다. 오늘은 AMG C43 포매틱 쿠페 21년식을 리뷰를 해보고 또 어떻게 하다보니까 지금 밤이 되어서 밤에 찍는 1인칭 시점으로 또 드라이브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보태면 400마력이라는 힘을 가지고 있고요. 제로백은 흔히 알고 계시는 포르쉐 718 카이맨과 박스터 수준인 4.7초입니다. 엔진은 V6 바이터보인데 아쉽게도 63 엔진과는 다른 원맨 원엔진은 적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신형으로 나올 세단형 C43 AMG 같은 경우에는 원맨 원엔진이 적용이 되어 있다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차량은 신형 엔진과는 다르게 4기통이 아닌 6기통 트윈 터보입니다. 그래서 좀 더 부드러운 회전 질감이나 조금 더 파워풀한 배기음을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차량을 아마 2020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샀다가 그 차량을 팔고 약 1년 반 뒤에 다시 구매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만큼 제가 차를 똑같은 걸 두 번을 샀다는 것은 아마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 차를 두 번이나 산 데에는 크게 한 3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옵션이 풍부하다는 점입니다. 물론 여기 지금 보이시는 앰비언트 라이트는 제가 직접 사제품을 달아서 장착을 한 것이지만 스포츠카 치고는 상당히 풍부한 옵션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2018년도 후반에 이제 718 카이맨을 처음으로 해서 저의 스포츠카의 어떻게 보면 라이프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2018년에 카이맨 그리고 2020년도에 박스터를 샀을 때는 상당히 안이 좀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연히 그 차들에는 반자율주행은 없고요. 또 이런 화려한 앰비언트 라이트나 이런 것들은 정말 사제품으로만 장착을 해야지 순정으로는 전혀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전자 계기판 이런 것도 없고 요즘 흔히 아반떼에도 적용이 되어 있는 그 낮에도 빛이 들어오는 그런 클러스터, 슈퍼비전 클러스터가 적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차량은 기본적으로 풀 LCD 계기판을 또 제공을 해주고 순정 없는 것보단 있는 게 낫죠. 순정 내비게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해주어서 정말 옵션이 풍부하다는 걸 느끼고요. 2021년식으로 들어오면서 차량이 이제 이렇게 핸들에 리모컨도 장착을 할 수가 있고 또 빨간색 시트벨트라든지 벨트를 나왔다가 들어가게 하는 그런 기능까지 추가로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옵션도 풍부하고 순정 스피커 치고는 꽤나 좋은 부메스터 서라운드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순정 스피커도 딱히 문제없이 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메르세데스 커넥트나 이런 어플리케이션으로 차량을 조작하는 일부의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어서 스포츠카 대비 옵션이 풍부해서 저는 그게 첫 번째 장점이었고요. 그리고 열선 시트라든지 멀티빔 헤드램프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기본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운행을 하는데도 상당히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데일리가 가능한 스포츠성 쿠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장점도 방금 전에 말씀을 해드렸다시피 데일리성이 강합니다. 컴포트, 스포츠 플러스 모드를 가지고 있어서 원하는 대로 댐핑 감쇄력을 조절을 할 수 있고요. 컴포트 모드에서는 스포츠카 치고는 좀 부드럽고 일반적인 세단의 스포츠 모드 한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적인 BMW M 스포츠 패키지를 하면은 이제 스포츠 서스펜션이 들어가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단단한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일리로 타기에도 전혀 지장이 없고요. 또 차체 전고가 낮지 않아서 과속 방지턱도 무난하게 넘을 수 있습니다. 그게 C43 AMG 쿠페가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장점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실내 우수한 디자인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W213 E클래스를 한 5대 정도를 소유를 하면서 쿠페부터 세단, AMG E53 세단까지 전 장르를 다 타보았는데요. 그렇게 해보니까 저는 이제 일체형 디스플레이에 약간 질리는 감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 차를 타다 보니까 카본이 적용된 센터 패시아라든지 아니면 AMG 핸들이 적용된 이렇게 D컷 스티어링 휠 그리고 빨간색으로 장식이 된 이 12시 방향의 포인트 그리고 AMG GT 쿠페와 비슷한 레이아웃을 가진 이런 실내 디자인이
정말 저는 우수하다고 생각이 되었고, 요즘 너무 전자화되고 있는 그런 인테리어와는 다르게 약간의 아날로그 감성과 또 스포츠 감성을 더해주었기 때문에 실내 부분에서 상당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을 구매를 하게 되었고요. 이 차량을 팔고 나니까 다른 스포츠카들이 조금 불편하게 느껴지는 점들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이 차량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연비가 일단 좋습니다. 고급 휘발유를 먹기는 고급 휘발유를 먹지만, 연비가 다른 3000cc V6 바이터보 차량들에 대비해서 좋게는 고속도로에서 크루징을 하면 13, 14 정도도 나와주기 때문에 연비가 생각보다 좋고요. 또 원할 때 이렇게 컴포트하게 운전을 하다가 스포츠나 스포츠 플러스로 바꾸게 되면 완전히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또 마음에 듭니다. 뭐 반자율주행 이런 거는 말할 것도 없고요. 예, 뭐 불을 살짝 켜서 실내 디자인을 조금만 더 보여드린다면, 커다란 벤치마크, 이거는 모든 벤치에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 거고, 좌측 우측에 달린 핸들, 그리고 AMG 레터링과 빨간색 스티치 포인트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카본 센터 패시아, 이게 정말 눈요깃거리가 정말 잘 되기 때문에 좋습니다. 네, 그리고 반자율주행도 상당히 우수하게 되고 있고, 지금도 보시다시피 제가 살짝 실선을 밟아보면요, 예, 바로 이렇게 제동을 하면서 들어와주는 그런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스포츠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점 같은 경우에도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먼저 덜 스포티한 외관입니다. C63 같은 경우에는 나 AMG다 라는 그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느낄 수가 있는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밖에서 봤을 때는 그냥 귀엽게 순둥순둥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 차가 정말 스포츠카, 정말 고성능 스포츠카인지 아니면 패션카인지 외관으로는 보기가 조금 힘들다. 그게 단점이고요. 또 두 번째 단점은 배기음입니다. 이게 손을 이게 옵션으로 가변배기나 이런 게 지금 순정으로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중통을 건드려주지 않으면은 생각보다 배기음이 작습니다. 그게 또 단점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AMG라는 것이 또 차를 아는 사람만 알아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약간 하차감을 원하시는 분한테는 좀 단점이 될 수도 있는 게, C200 쿠페가 요즘 C43이라는 레터링을 바꾸는 게 어떻게 국룰처럼 변했고요. 또 43은 63처럼 바꾸시는 분들이 있는데, 63은 73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간에 너 뭐 타? 나 AMG C43 쿠페 이렇게 하면 잘 모른단 말이죠. 그러면 C클래스 쿠페가 되는 거고 6천만 원대로 보여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또 AMG의 어떤 가치나 역사성을 알고 계시는 분들은 이 차량을 구매하시면 후회를 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1억 가격대에 1억 원대에 또 다른 차량들이 있으니까 또 그것도 고민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옵션이 좀 떨어지고 성능은 비슷한 718이 좀 많이 팔리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단점은 그 세 가지이고, 나머지 운전하면서 드는 생각이 드는 이거 불편하다 이런 거는 내비가 터치가 안 된다, 이 정도 빼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고속도로 한 코스를 돌면서 간략한 시승기를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비가 살짝 오고 있는 노면 상태인데요, 충분히 안전운전을 해서 규정 속도를 지켜보겠습니다. 네, 충분히 감속을 해주고요. 지금은 스포츠 플러스 모드입니다. 네, 중통을 해서 인증까지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백프레셔가 강하게 터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서는 또 사륜구동이 기본으로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비가 오는 이런 노면이라도 충분하게 또 이렇게 접지력을 최대한 발휘를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미끌리는 부분이나 위험했던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급가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이 차량을 잠시 타보시면, 지금도 스포츠 플러스 모드이지만 RPM을 기본적으로 높게 쓰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이게 스포츠 모드 이상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듀얼 클러치 모드로 바뀌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변속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9단 미션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7단으로 100km를 유지를 해주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조금 더 가속을 한다면 바로 다운시프트를 쳐주겠죠. 한번 차가 뒤에 지금 안 오고 있기 때문에 90km까지 낮췄다가 다시 한번 가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가속을 해주면 바로 4단으로 넘어갔습니다. 7단에서 바로 4단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변속 속도도 상당히 빠르다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네, 제가 지금 120에 리미트를 걸어놨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는 올라가지가 않고요.
가속력도 우수했고 브레이킹도 당연히 우수합니다. 4피스톤으로 앞쪽 브레이크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미션도 지금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서는 반응 속도가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성능이 좀 떨어진다 이런 느낌은 전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컴포트 모드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스포츠 플러스에서는 약간 동전 하나도 다 감지를 할 것 같은 그런 승차감이 나왔지만 지금 이 모드를 컴포트 모드를 사용하면 조금 과장을 보태면 540i 엠팩 정도의 그런 승차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철이 있지만 비교적 부드럽게 넘어가고요. 또 스포츠카 대비해서는 방음이 좀 잘 되는 그런 장점들이 있어요. 주행 중에 단점을 얘기해라. 주행 중에 단점을 얘기를 한다면 딱히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체도 적당히 단단하고 그리고 서스펜션도 감쇄력 조절이 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고 또 연비도 생각보다 잘 나오기 때문에 단점은 딱히 없는 차량 같아요. 또 다음 영상으로 올라갈 것 같지만 이제 멀티빔이 작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야간 시야 확보도 상당히 용이하게 되고 있습니다. 64개의 LED가 이제 선택적 조사를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이 픽셀 하나하나를 컨트롤하는 그런 맛이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옆이나 앞에 다른 차량이 나타나면 그 부분은 이제 로우빔으로 낮추어서 상대방의 눈부심을 감소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속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0km에서 110km까지. 지금은 7단 미션을 유지하고 있고요. 스포츠 플러스 모드로 하니까 5단으로 바뀌었습니다. 상당히 스무스하게 리미트된 속도까지 가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 이 정도 가속력이면 우리나라에서 타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서킷에서 그냥 어느 정도의 즐거움을 느끼겠다 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는 차량 같습니다. 이렇게 C43 AMG 쿠페 2021년식을 타보았는데요. 다음에는 좀 더 흥미로운 차량으로 리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또 궁금한 점, 차량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